아니면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이제 어휘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휘 체계는요, 이제 영어를 갖다가 이제 꾸준히 많이 해오는 아이들은 아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정리가 안 돼 있죠, 머릿속에. 그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교재는요, 무지 많은데 그게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로 테스트 볼 단어들은 해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런 책을 하나 잡아갖고 쫙 나가잖아요. 그거 자체로 충분히 애한테는 많은 걸 줘요. 예를 들어서 단어에서는 이렇게 접두사, 전미사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불, 그러니까 에이블인데 이게 뒤에 붙으면 어불이 되고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이 다 생긴 거예요. 풀은 이게 많은 거고 레스는 없는 거고 이걸 배우면서 정리가 자기 여태까지 막 중구난방 봤던 단어들이 정리가 돼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갖고 영어로 집 짓기 시작 그러면 이 단어 많은 애들이 제일 먼저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벽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아무리 뭐가 잘 돼 있어도요. 그건 설계도 좋은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입학을 하시면 어휘는 웬만큼 딱 됐죠. 체계가 됐죠. 책도 하나 떼었죠. 그 다음에 시제 돼 있죠. 그죠? 문법도 이제 마인드가 돼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 프린트 나눠주신 거랑 문제집 풀고 굉장히 영어는 쉽게 넘어가요. 단어는 벌써 중학교 수준을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온 것만 한 번씩 더 문법책 자기가 봤던 거에서 찾아서 조금 더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독해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해왔으면요,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띄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만 띄워도요, 책 한 권 띄는데 보통 20과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한 권씩만 띄워도 한 4달, 5살이면 한 권씩 띄니까 1년에 2개씩 나가면 웬만한 시리즈가 지금 몇 개는 됐거든요. 그래서 6학년 때 요 정도로 해놓으시면 이제 훨씬 수월하죠. 이제 이때도 라이팅이 이제 문제예요. 라이팅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카피는 계속하게 하셔야 돼요. 카피 하셔야 되고 이제 이때 넣어야 될 게 이제 시사성이 있는 거에 애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시사성. 이때 3학년까지는요, 애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기껏 해봤자 일본에서 지진 났다 그 정도밖에 안 닿아요. 아주 큰 거. 자연재해 정도. 근데 나머지 이제 좀 높여지면 4, 5, 6학년 되면 이제 조금 더 시야도 커지면서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한국말로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라이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기다 써 그러면 안 돼요. 이때 들어가야 될 게요. 번역이에요. 번역. 그러니까 카피를 하셨죠. 그 다음에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만 배우면 영어로 쫙쫙 쓰면 좋죠. 근데 이때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게요. 머릿속에서의 순발력이에요. 어휘 순발력. 내가 한국말로 무슨 단어를 알죠? 거기에 딱 맞는 영어 단어가 같이 떠올려 있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수준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좀 단어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를 막 쓰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좋은 한글 글을 보고, 그걸 바꿔서 하는 연습을 시도해보면 훨씬 그게 빨리 느는 방법이에요. 시사성 있는 걸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고학년, 3학년부터 3, 4, 5, 6학년, 그리고 예비 중학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빠짐없이 EBS 통해서 잘 듣고 또 잘 활용하는 학부모고요. 네. 또 엄마표 영어 특강에 있어서 학원 한번 보내지 않고도 나름 잘 할 수 있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아이가 셋인데 어린 동생은 유아 때 그래도 흥미 위주로 재밌게 해서 영어를 느끼는 이미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5학년 아들이 참 영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동기는 알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고.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오늘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책을 읽는 위주로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문법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항상 흥미 위주 없이 얘가 억지로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마음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법적인 것들을 좀 적고 재미있는 책, 5학년 남자아이가 좀 더 이렇게 책을 빠져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책을 권해주실 책이 있는지 좀 책이요?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까지 전에 읽었던 거는 어떤 걸 읽었죠?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그림책 여러 가지 뭐 노부영부터 시작해서 저와 그림책을 읽었고 ORT 시리즈 리딩 단계 이제 읽고 이제 등등. 그 5학년 남자애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어를 일단 없어하는 게 걱정이시죠? 네. 그 좋아하는 과목이 뭐죠? 과학 좋아요. 그죠, 과학 좋아하죠. 제가 최근에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읽기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읽기 조금 된 데부터 준 과제가 뭐였냐면요, 태양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은 종이에 그 다차원 테마 영어에서 소개했던 태양계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각 행성에 대해서 특징을 쓰게 한 거를 했었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영어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 친구한테는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과학 프로젝트에 영어로 그걸 한번 하나씩 뽑아서 진행을 해보면 또 애가 의외로 또 완성을 해갖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런 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엄마표 영어 특강 오늘 경기도 부천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 또 직접 이렇게 뵈니까 많이 보람도 느껴지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표 영어 특강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또 얼마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또 보내주신 시청소감 선생님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다.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